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혜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2단계로 상향이 됩니다. 2단계로 상향이 되면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큰데요. 그럼에도 2단계로 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습니다. 2단계 격상이 되면 클럽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이 되죠.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요.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되고 또 음식점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는데요. 아직 이 지역은 2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죠. 하지만 간헐적인 확진자 발생이 이어가고 있어서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방역수칙 더욱더 철저하게 잘 지켜야겠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fit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11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먼저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일부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일부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이슈 오늘에선 수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와서요. 12월 3일로 예정이 돼 있죠.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르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경북교육청 중등교육 담당 최종원 장학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수도권은 오늘부터 이제 12시부터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네요. 네, 아직 뭐 확진은 아니고요. 네. 이 감염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이 확인되면서 일단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만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보건당국에서 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게 벌써 6번째 자가격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네. 워낙 뭐 저 당내 대표 선거도 있었고요. 네.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제 위치다 보니까 네. 뭐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건 한 예일 뿐이고요. 네. 전국적으로 다발적인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이제 서울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2단계 하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3단계입니다. 정밀 방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네.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도 다 금지를 했습니다. 네. 고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이 이제 1.5단계. 네, 지자체에서도 이제 조금 몰려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수도권 지역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보건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미 300명대 올라가기 전에 네. 이런 추세라면 4주 후에 한 400명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걱정을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꺾지 못한다면 우리가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코로나의 확산을 꺾지 못한다면 네. 12월 초순이면은 한 600명까지 갈 수 있다는 전문가도 있고요.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1000명에 육박할 거라는 전문가도 있는데 네. 이런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5단계로 거리두기를 나눠놨습니다만 다시 2.5단계, 3단계도 지금 바라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수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11월 말 이번 주말까지 조금 이 코로나 확산세가 꺾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뭐 당대표 선출 기간에도 자가격리되면서 자택에서 업무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유력 대선 주자로서는 좀 자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네. 대표 선출도 집에서 그랬죠. 온라인으로 접해야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자가격리가 풀리면서 네. 당대표로 취임을 하고 이제 연설도 했습니다만 이게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뿐 아니고 그 당시에 국회 접촉자가 나오고 사진 기자가 이제 감염이 확인되고 하면서 국회가 폐쇄된 적도 몇 차례 있었죠. 네. 여야 지도부 모두가 이제 격리됐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뭐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정치권 특히 정치권은 악수가 너무 일상 다반사로 이 습관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악수하면 다 정치인이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조금 이 정치의 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K 방역이 그래서 다시 좀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우리 지역 안동에도 7개월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비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권은 뭐 정부가 최근까지 소비 쿠폰을 권장하는 게 방역에 좀 역행한 처사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이 정부에는 악재가 많고요. 네. 또 뭐 이게 이제 역으로 반사이익을 얻어야만 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정부는 사실은 방역과 경제 두 축을 다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균형 방역을 해왔고, 네. 문재인 대통령 표현으로 이 민주적 방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에서 좀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지난주에는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었고, 또 G20 정상회의도 있었고, 단연 코로나19 팬데믹이 뭐 모든 세계 정상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비 쿠폰을 아무래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한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이제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게 또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 8월에 풀려고 했는데 2차 대유행이 왔고, 이 뒤늦게 이제 10월부터 풀기로 하고 처음에는 이제 외식 쿠폰, 그리고 이제 여행과 숙박은 아직은 무리다 했다가 네. 대부분 전국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떨어지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여행 숙박도 좀 방역을 지키는 선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풀었는데 풀자 곧 다시 이제 3차 유행이 도래한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정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소비 쿠폰을 모두 다 무기한 연기했고요.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급을 중단했는데 뭐 이건 잘한 일이라는 이제 평가드립니다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계속 이중 시그널을 낸 거 아니냐. 먹고 마시라고 이제 시그널을 주면서 네. 또 방역을 지키라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선 어느 장단에 이제 춤을 추란 말이냐 하면서 이제 비판의 소재가 됐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이러면
네.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풀었다 조였다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이 어떤 확진 수치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는데 항상 이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예 그냥 락다운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안심할 정도로 떨어뜨린 다음에 풀었어야 하는데 네. 너무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풀고 있다. 지금 방역 당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1차 유행 때, 2차 유행 때는 명확한 타겟이 있었다는 거죠. 네. 1차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그 신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검사했었고요. 네. 2차 때는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필두로 해서 광화문 참여자, 물론 이때 5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이제 파악된 참여자 중에 다수가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잔존 환자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도 또 정치권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인과적으로 확인될 문제이지만 지금 3차 대유행의 양상은 이게 초발 환자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어디서 뭐 하나만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이게 중심 집단이 없다는 게 곤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거의 전국에 이제 100여 곳에서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대표적으로는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노량진 입시 학원 같은 쪽이요. 네. 지금 67명의 수험생들이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못 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의견, 구제책은 없다라고 하는 또 교육 당국의 의견,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지금 비롯된 문제들이 계속 좀 정치권을 필두로 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힘을 합쳐서 네. 올해 연말에 이 코로나 대유행을 한번 꺾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백신은 빠르면 내년 한 2분기에 우리나라에 등장할 예정이므로 네. 올 겨울은 우리가 뭐 재래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효과를 보아왔던 마스크, 거리두기, 손 씻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이제 다음 주 12월 3일 목요일에 예정된 수능입니다. 그렇죠. 수능은 또 40여만 명의 수험생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혹시라도 감염이 이제 퍼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준비한 이제 고사장에서 전국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1대2 치를 예정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이게 전 국민의 60%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긴 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건 내년 2분기쯤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빠르면 11월 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간이 되겠습니다. 네. 접종 계획도 이제 발표하겠다고 예정을 했고. 네.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의 60%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는 건데 이 중에 1,000만 명분 정도는 이제 코백스라고 해서 이 WHO 산하의 백신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기로 했고, 네. 2천만 명분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도적으로 이제 백신 임상 3상을 맞춰가고 있는 이제 업체들입니다. 네. 지금 화이자, 모더나,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함께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지금 모더나,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함께하는 아스트로제네카, 그리고 또 미국의 노바백스, 네. 이러한 이제 그 개별적인 제약회사들과 다 컨택을 해서 물량은 3천만 명분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우리는 이제 미국은 지금 12월 11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네. 우리는 올해 조기에 맞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네. 지금 이게 임상 3상이 통상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네. 지금 뭐 한 2, 3개월 만에 벼락치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이 이제 우리가 독감 백신 때 한번 이번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십만 명이 해외, 지금 코로나가 좀 심각한 걷잡을 수 없는 곳에서 뛰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부작용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내년부터 이제 맞을 예정인데 원래는 하반기를 예정했었어요. 네. 우리는 해외보다는 이제 이 확진자 숫자가 어쨌든 수백 명 나오긴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하루에 2,000명 이상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은 지금 하루에 20만 명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숫자는 통제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천천히 맞을 예정이었으나 숫자가 많건 적건 백신을 빨리 맞아야 또 이 집단 면역이 확보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좀 당겨서 4월, 5월, 6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앞당긴 바 있습니다. 뭐 일단은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올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지켜보고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네. 네. 또 지난주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가덕도 신공항 네네. 문제잖아요. 급부상했는데 실제로 추진이 될까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도 지금 야권의 공세는 정부 여당이 너무 이 정치적으로 논란의 이슈를 이제 부각시킨 거 아니냐.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그랬죠. 검증위원회는 상당히 좀 신중한 발표를 했습니다. 김해 공항을 신공항으로 확장해서 못 쓸 것은 아니지만 이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는 있으나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확장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김해공항 백지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백지화라는 표현이나 가덕도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죠. 쓴 적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김해공항 안 된다는 아니었어요. 네. 쓸 수는 있는데 조금 이제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산을 깎아야 되는데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무부처 이제 국토부가 협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또 이제 결함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발표는 이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러자 모든 언론은 예상했듯이 사실상 백지화가 선언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다 했고 네. 여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이제 PK 지역 의원을 필두로 해서 판자위 소속의 의원들 10여 명이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결의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해가 아니면 가덕도 바로 이렇게 이제 여권에서는 이야기를 불을 지른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이 일견은 신빙성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 백지 상태에서 그런 원점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토부가 이건 이끌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절차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신공항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2006년에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고 네. 검토를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그 공약으로 걸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군데 입지 조건을 다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겁니다. 네. 그런데 가덕도도 안 되겠다, 밀양도 안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공약은 폐기해버렸어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다시 이 공약은 부활했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봤지만 답이 없어 프랑스의 이제 컨설팅 회사가 들어왔죠. 네. 1년간 이제 연구 용역을 한 결과 가덕도는 가장 저평가 받았고요. 결국은 김해 신공항을 이제 확장해서 쓰는 것만이 답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의 입장이 지난 정부에서 결정됐고 네. 이번 정부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 민원은 끊이지 않았어요.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가 김해 주민 사이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시끄럽고 불편한데 차 막히고 힘든데 키우면 더 맞습니다. 힘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간 5,800만 명이 드나드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이제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 네. 24시간 엄청난 수의 항공기가 뜨고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걸 수도권으로 그대로 이제 한번 비유를 해보면 김포국제공항을 확장해서 우리 관문공항으로 쓰겠다. 그럼 지금 김포는 뭐 주택가, 신도시 난립니다. 네. 지금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인천공항 수준으로 이제 유출국자들이 드나들게 되면 뭐 이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김해도 비슷한 상황인데 가덕도는 단 하나의 장점이 규모의 가덕도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인천공항 못지않은 규모의 관문공항을 짓기에는 충분한데 그럼 왜 평가에서 꼴찌를 했느냐 보면 경제성입니다. 네. 이게 바다를 매립해서 활주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10조 원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네. 지금 활주로 하나가 8조 원인데요. 네. 지금 전체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데는 한 17조 원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10조 원도 훨씬 넘는군요. 네. 네네, 훨씬 넘습니다. 활주로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밀양에 만약 신공항을 짓는다면 이제 한 5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네. 김해 신공항을 이제 확장해서 쓰는 경우에는 4조 7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김해를 당시는 결정했던 거고. 네. 지금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용이 2-3배 들더라도 제대로 지어놓는 것이 제대로 된 위치에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공항을 어디다 써 이런 분도 많으신데 한참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국제적인 이제 교류가 활발할 때는 이게 동남권으로의 이 외국인 출입국 수요가 또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부산은 특히 이제 글로벌 이 컨벤션 도시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다 장단점은 모두 다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는 건데 지난 한 2006년을 기점으로 한 14년, 15년 동안 이 어느 정부도 책임지고 총대를 메고 결정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이번 정부는 정말 그것을 이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거냐? 야당에서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네. 오거돈 전 시장의 이 불리한 상황을 가덕도 신공항 카드로 이제 반전시키기 위한 결국은 선거용 카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이제 의심하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다. 이제는 책임지고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할 때가 됐다. 그동안의 논란을 다 좀 불식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이제 부분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영남권을 이제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큰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권영진 대구시장은 천인 공노할 일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네. 야당에서 TK, PK 지역 의원들끼리 의견이 워낙 나뉘어서 자중질환 양상이 너무 강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뭐 모든 이 지역들이 호남 지역도 전남 전북 조금 정서가 다르고요. 네. 그리고 뭐 강원도만 해도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바닷가 지역인 영동과 이 춘천 원주 내륙 지역인 영서는 또 정서가 많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뭐 충남 충북도 다릅니다만 지금 이게 영남 내에서의 경남과 경북의 경우에는 신공항은 정말 해묵은 갈등이에요. 그렇죠. 대구 신공항을 또 확장해야 되는 이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김해도 신경이 쓰였는데 그나마 김해는 그렇게 크게 확장되지 않는 수요다 보니까 네. 대구와 분산될 것을 이제 좀 기대하고 있다가 가덕도에 이제 초대형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경북의 이제 출입국 수요까지도 가덕도로 다 뺏기지 않겠는가. 사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이 좁은 거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나를 봤더니 멀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가까운 곳에 두겠다가 아니라 다 인프라가 있는데 우리 쪽을 더 이용하는 수요를 기대하는 거죠. 아무래도 뺏기게 되니까 대구공항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걱정하는 심리가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북은 지금 아주 분위기가 분노감으로 타오르고요. 그 대신에 부산 쪽은 아니 이게 어찌 민주당만의 비전인가. 네. 국민의힘도 이번에 이제 선거 여건이 좋은데 부산시장에서 승리하려면 이걸 반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할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PK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가덕도 신공항 법안을 발의해버렸어요. 네. 민주당은 다 먼저 발의해버리고 네네. 그러니까 TK에서는 지금 분노하고 PK에서는 열렬히 환영하고 네. 우리가 오히려 더 리드를 해버리자라고 네. 주도하고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점은 문재인 정부의 아쉬움이 있으나 네.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 대구 지역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 폐쇄와 똑같은 판박이 양상이다. 이거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겠다. 네. 이렇게 입장을 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재보선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부산시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목소리로 맞춰가는 대목이 필요한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야권의 자중질환을 일으키려는 게 정부 여당의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데 네. 참 이게 엉뚱한 이 선거 상황에서의 묘수와 악수를 작용을 하면서 지금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는
내부 근무를 수습하는 게 가장 큰 일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정치적인 득실 때문에 국책 사업이 흔들려서는 좀 안 되는데 맞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좀 가야 될 텐데 그럼 제도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도화가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국책 사업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는 또 사라졌다가 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시 살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역별로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중에 이제 제일 큰 대목은 지금 이제 MB 정부 때 뭐 4대강 사업 같은 게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것은 아마 미래에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난 여름에 왜 긴 비로 홍수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친이계 의원들은 그거 봐라 4대강은 필요했던 것이다 잘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제 근거를 들고 나와서 네. 조금 이제 정치권이 또 혼란스럽기도 했는데요. 이 제도화는 국책 사업은 여야가 함께 결의해서 약속을 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100년지대계로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국책 사업 못지않게 정권마다 뒤집어지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이제 바로 교육이거든요. 네. 교육정책. 이건 뭐 교육정책은 우리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하도 엎치락뒤치락해서 네. 해마다 시험 양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이 바뀌죠. 네. 그래서 이 교육정책과 이 국책 사업의 경우에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여야가 합의로 결정을 하면 뭐 보수, 진보, 여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이 단계적인 추진을 계속해야 되고, 네. 물론 이제 정권마다의 좀 특색이나 특성, 개성이 그때그때 정책에 부여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은 서로 흔들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국책 사업은 거의 반드시 감사원의 감사를 거치고,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면 항상 문제 있는 것으로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오고, 네. 그럼 이전 정부가 했던 것은 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백지화하고 또 새롭게 추진하고, 이 와중에 이제 시간과 이 비용의 손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늘 강조를 드리는 대목인데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참 쉽진 않아서 않네요. 안타깝고요. 네. 쉽진 않지만 계속 정치권에 얘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들을 때까지 해야죠. 네. 국책 사업이 워낙에 맨날 이렇게 흔들리니까 또 분열도 일어나고 꼭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주제 한번 더 다뤄보면 지난주에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성과 없이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시키겠다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여야 어떻게 격돌하게 됩니까? 사실은 어제 23일에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고 했습니다만 네. 뭐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낙연 이 민주당 대표가 이 국민들을 더 이상 지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내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게 또 뭐 야당은 독재라고 하고 네.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받겠지만 이것을 이제 질질 끄는 것보다는 오히려 욕을 먹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이 결단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법 개정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걸 명확히 한 거고요. 네. 반면에 야당은 공수처 자체에 반대인 거죠. 공수처가 위헌이다. 공수처는 괴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시간을 더 끌 수 없으니까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2명 이제 선임하면서 일단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1차, 2차, 3차 회의가 다 불발이었고요. 네. 3차 회의 때는 뭐 10명의 후보에게 다 표결을 했는데 5표씩은 다 얻은 후보가 2명이 나왔지만 이게 야당 위원의 표를 얻은 후보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2명이 이제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또 볼멘 소리를 이제 합니다. 뭐냐면 거부권을 딱 한 번 행사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니 말이 되느냐. 심지어는 이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이제 요새 뭐 정치권의 막말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깡패 짓 이런 이제 언사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7월 15일에 출범해야 되는 공수처를
연말까지 너무 오래 질질 끌긴 했어요. 이게 뭐 위법 상황을 국회가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말은 없어요. 네. 야당은 야당의 책임이 있고 또 여당은 밀어붙이는 데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 결국은 양쪽의 이해관계에 어떤 이제 뭐 교집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번 주 수요일 내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25일에 법사위 소위에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네. 이건 이제 일단은 그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통과가 밀어붙인다는 가능하고, 거고. 네. 네. 그리고 다음 주 12월 2일 수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가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마 뭐 제가 예측하건대는 큰 이변 없이 가결이 될 것 같고, 네. 문제는 그 다음인데 공수처는 이제 굴러가게 될 텐데. 문제는 야당은 아마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시점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왜 이걸 가결시키겠다고 민주당이 하는 거냐면 이때가 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법정 시한이에요. 네. 근데 해마다 야당은 이걸 하루 이틀씩 좀 끌어왔어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를 처리하면 야당은 예산을 놔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어쩌면 이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까지 야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들어갈 텐데 연말 연초에 국회가 또 금냉각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네요. 네, 이런 불안한 불길한 예감도 틀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죠.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너무 보이는 미래라서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처음 말씀드렸던 코로나19의 지금 이 상황, 네. 고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네. 자,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또 한국과 일본이 싸워도 남과 북이 싸워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인간들이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 신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야 정쟁도 중요하고 서로의 뭐 이해관계, 노선도 중요하겠지만 연말 연초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뭉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좀 쓴소리도 우리가 국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3차 대유행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 또 공수처 출범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교육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명 또 300명대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더욱 걱정입니다. 다음 달 3일,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일인데요.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 담당관 최종관 장학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학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시험을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능 시험 당일에는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은 경북의 73개 시험장 학교에서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 8개 시험장을 따로 두었으며 확진자가 있을 경우 병원 시험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장 학교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원자 총수는 19,841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코로나19가 워낙에 점점 심상치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안전한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될 텐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예, 경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의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 목요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원격 수업 전환 시작일을 23일부터 앞당겨서도 할 수 있도록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네. 또 안전한 수능 시험이 되기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학교 앞에서 재학생들의 응원이나 그런 것은 금지해 주시고 별도 시험실과 별도 시험장 종사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사전에 연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시험장 학교에 방역 담당관을 5명씩 배치하고 책상용 방역 칸막이를 이번 주 금요일 27일까지 배송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시험장 학교는 전후로 특별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모두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제부터 미리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정은 교장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예,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에 그러면 방역 담당관도 5명씩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000여 명 이상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험 전후로 특별 방역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시험을 치러주는 학교는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예. 고등학교는 전부 원격 수업으로 다 실시를 하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중학교도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학교에서 수능이 치러진다면 만에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예. 네. 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수능 시험일에 임박해서 수험생 확진자가 혹시라도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수험생 확진자가 안 나와야 하겠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수능 전에 학생이 보건소에서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게 되면은 저희가 확보해둔 병원 시험장이나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할지를 미리 통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는 즉시 반드시 학교나 교육청에 꼭 신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교육청에서는 확진이나 자가격리자 수험생 응시 지원을 위해 현장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반 전화번호는 054-805-3353입니다. 확진이나 자가격리 수험생은 꼭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시험장 배정 등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심상치가 않아서 수능 시험 전날에 혹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거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많이 곤란할 텐데 상황반 85805-3353번으로 전화를 하면 어디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수능 수험생들이 코로나 탓에 등교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재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대학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대입 전형을 변경하기도 했는데 대입 전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재수생들에 대한 또 역차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8월 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던 시기에 재수학원들이 등원이 중지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3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상대적으로 등원할 수 없는 재수생들은 불리하다는 식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네, 사실 그 어느 말이 맞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그런 뉴스나 정보는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리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언론 보도에 흔들리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올해 수능에서의 변수는 응시생 수의 급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대비 총 5만 5천여 명, 약 10%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면 등급별 절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예년에 비해 상위 등급 따기가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입 전형 바뀌는 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평소 하던 공부를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해서 집중을 해라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워낙에 수업을 학교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압박되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 걱정이긴 하네요. 이제 시험이 정말 코앞이에요.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수험생들로서는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학습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특히 수시 1차 합격자 발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신의 합격 여부나 주위 친구들의 합격 여부에 마음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자기 공부에만 집중하는 내공을 발휘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겠죠. 네. 그리고 오답 노트나 자기만의 요점 정리 카드 등을 활용해서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목별 기본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것보다는 꼭 맞춰야 하는 문제, 기본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모르는 문제 찍어서 맞히는 게 더 학생들한테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찍었는데 다 맞는다면. 많이 그런 기도도 하긴 하던데요. 또, 현재 수시로 대학을 가려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미 면접까지 치르고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안 치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일부 대학은 수능 시험 전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네네. 예,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최종 합격하였다면 수능 시험은 응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에 최대 6번까지 지원할 수 있고 네. 또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 지원한 상황입니다. 또 수시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정시로 대학을 지원해야 하고 원래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시 지원 시에는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 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학교 성적보다는 수능 시험 성적만을 반영하는 게 더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비율은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좀 코로나19 때문에 대입 전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서 혼란도 좀 야기가 되는데요. 수능 시험을 치르려면 수험생들이 이제 한꺼번에 모이게 돼서 코로나 전파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네, 경북교육청에서는 수능 전날 후배들의 응원 행사 그리고 수능 당일 시험장 앞에서의 단체 응원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수능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 통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차로 시험장에 오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입실하도록 권합니다. 그 앞에서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그 수험장 앞이 번잡하게 되면은 네. 그 코로나 확산의 염려도 있고 해서 200m 전방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입실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수험생은 수능 이후에도 각별히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고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능 이후에도 면접과 논술 시험을 치르는 대학이 많이 있고 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대학별 고사의 응시 자체를 금지하는 일부 대학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이번에 수능 볼 때 앞에 가림막도 있잖아요. 그 좀 불투명해서 불편하다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던데 이런 거에 대한 유의사항도 좀 있을까요? 예, 앞에 가림막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험생 개개인의 방역을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예, 나후 간격은 조금 2m 이상 될 수도 있지만은 앞뒤 간격을 그렇게 넓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앞면에 가림막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험생 개인의 방역을 위해서는 그런 불편함을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시험지가 좀 크다 보니까 혹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런 가림막을 좀 설치를 해서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 볼 때도 마스크는 당연히 계속 껴야겠죠? 예, 마스크는 항상 수험실 입실할 때부터 종료하고 퇴실할 때까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식사 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식사 시간에는 자기 자리에만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실을 환기시키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도 옆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고 혼자 책상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마스크가 혹시 시험 중간에 좀 뭐 물에 묻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수험식 유의사항 중에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마스크가 훼손될 수도 있고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오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네, 손 소독제나 이런 것들을 시험 볼 때 위에 올려놔도 그건 상관이 없나요? 네, 손 소독제는 모든 시험실에 다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학교 입실하는 순간에 손소독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별도로 뭐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네. 끝으로 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긴장을 풀 수도 있습니다만 수능 당일 마지막 시험까지 마칠 때까지 마음을 다잡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독감이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하루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지금까지의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당부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 담당 최종원 장학관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